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최지희입니다. 자, 우리 고3 여러분 그리고 고3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아마 지금 수능이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하실 겁니다.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승리에 나올까? 이거 한 문제 푸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많이 불안하고 정말 초조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4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수학을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러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수능에서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 순서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그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수원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40일 동안 여러분 수학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수학 공부 철학에 대한 강의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너무 불안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순서, 우리 A형 문과시험 보신 수원 9월 모의평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문제들을 먼저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과 친구들도 채널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이과 친구들도 수원이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문과 수학에서는요, 2점짜리 수원에서 출제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2점짜리가 3문항, 3점짜리 6문항, 4점짜리가 6문항으로 총 15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전체 30개 문항 중에 15개가 수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약간 뭐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섞인 것도 조금씩은 있지만 메인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15문항, 딱 반 정도가 수원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은 평이한 난이도, 아주 일반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A형에서 출제되었던 주목할 만한 몇몇 문제들 좀 보실게요. 자, 일단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각 번호당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먼저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3점짜리였고요. 주어진 식을 통해서 K값 알아낸 다음에 삼각형 ARP에서 삼각형 BRQ 넓이 빼면 되는 아주 평이한 문제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집에 로그 함수 부분에 들어가 있는 아주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볼까요? 화면 보시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풀어본 문제죠. 예, 맞아요. 이과 B형의 25번 문제와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었죠. 이과 문제에서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완전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특성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점수 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조건 몇 개 나와 있죠. 선로 중앙 지점 P까지의 거리가 75m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열차 A, B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속력 0.9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최고 소음도 LA, LB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0.9배 대입한 식을 이용해서 LB, LA에 대해서 식 정리해 준 다음에 LB에서 LA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주어진 식에 주어진 조건만 정확하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예, 4점짜리이지만 점수 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예, 바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만 푸시면 돼요. 그냥 앞줄에서 뒷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알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센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문과 A형 17번 문제인데 이과 B형 16번 문제와도 동일하게 출제되었으니까요. 요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가식에 뭐라고 나와 있죠? Sn 플러스 1 이꼴 가식 곱하기 S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Sn이라고 줬어요? Sn을 뭘로 줬는지를 알아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주고 있네요. 모든 B의 항들의 합이 SN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가에 들어갈 식이 뭐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가는 어디에서 변형된 거다? Sn 플러스 1이 변형돼서 가 곱하기 Sn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Sn 플러스 1을 어떻게 Sn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S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1항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죠. 요식 이용해 주시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BK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고요. 요렇게 쓸 수 있네요. 자, K는 1부터 n까지 BK 더하신 다음에 하나 더 누구 BN 플러스 1만 살짝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누구예요? 얘가 LCN이구나. 그리고 Bn 플러스 1 보시면은요. 자, 윗줄에 Bn 플러스 1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윗줄에 나와 있죠. n분의 B1에서부터 어디까지? Bn까지 더한 게 바로 Bn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였죠, 여러분? 요게 바로 SN이라는 사실을 이 식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다? SN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네요. 자, SN으로 묶어주시면은 요 앞에 있는 식에서 얼마? 1이 묶이게 되고요. 뒤에 있는 식에서 얼마? n분의 1이 묶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알아냈네요. 자, 가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 바로 요 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FN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냈어요? FN이라는 애가 요거 한번 n으로 통분해 보실게요.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번식 계속 보실게요. 나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S1이 10이고 그 다음에 SN을 구해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구해놓은 식을요. 잠깐 선생님이랑 좀 정리하면서 가실게요. 자, Sn 플러스 1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니까 Sn 플러스 1은 저거 통분하기로 했죠. n분의 n 플러스 1 Sn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본 거예요? 수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 나오는 부분에서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쉽게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대입해서 푸실 수 있죠. n에다가 1 대입해 보세요. 1분의 2 S1.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해 보세요. 2분의 3 S2. n에다가 3 대입해 보세요. 3분의 4 S3가 되는구나. 쭉 써줄 거예요. 어디까지? SN까지 써주실 거예요. 자, SN까지 썼을 때 N-1분의 NSN-1이 되는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쓸모없는 애들 다 없애주고 싶죠? 그러니까 다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보세요. 지어지는 애들 보이시죠? 자, 누가 지어져요? 2, 2, 3, 3, 4, 4 해서 요렇게 지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SN이라는 애가 누가 나오는지 정리해보니까 1분의 2 곱하기 S1은 맨 나중에 곱해줄게요. 곱하기 이쪽에서 2분의 3 여기에서 3분의 4 쭉 가서 어디까지? n-1분의 n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S1까지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더라. 그런데 S1이 얼마였어요? S1이 10이었다는 사실 문제에서 주고 있죠. 여기다가 10 대입해 보시면은요. 감사하게도 또 다 지워지고 있죠. 예, 요렇게 얘랑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결국 얼마가 나오게 돼요? 10n이 나오는구나.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SN을 나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요게 바로 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알맞은식 10n이라는 거를 뭘로 해주기로 했어요? GN이라고 표시해주기로 했죠. 자, 이제 딱 구했네요. F에다가 얼마? 5, 그 다음에 G에다가 6 대입한 거, 곱한 거 구하라 그랬죠. 자, F에다가 N 대신에 5 대입해보세요. 5분의 6 나오고 있고요. G 대신에 N에다가 6 대입해보세요. 60 나오게 되죠. 지워주시면 12. 아, 답은 72였구나. 어때요? 전체적인 내용 몰라도 앞뒤 관계만 제대로 파악해보시면은요. 여러분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빈칸 채우기 문제.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풀 수가 있지? 어디서부터 전개되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줄, 뒷줄,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식들만 앞에 나온 제시문을 해서 쏙쏙 뽑아다가 얼른 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나왔어요. 예, 바로 행렬에서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죠. 보통 이런 문제 특징은 어때요? 기역, 니은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죠. 기역, 니은에서 맞은 거 틀린 거 다 골라놨는데 디귿 때문에 그런데 디귿에서 디귿이 맞나 틀리나 찍으려고 보니까 항상 보기는 어때요? 아, 디귿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고른 거 그런 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당히 우리 친구들 힘들게 하는 문제죠. 자, 우리 18번 문제 보실 거예요. 2차 정사각행렬 AB 나와 있네요. 어떤 조건 주어져 있어요? AB-B제곱이 단위 행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더하기 B행렬이 단위 행렬 나오고 있네요. 자, 옳은 것 골라보라 그랬죠. 기역번 뭐 나와 있어요? AB제곱이 2가 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AB제곱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나 보니까 얘 어때요? AB 나와 있죠? 아, 뒤쪽에다가 B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자, 뒤에다가 우리 B 곱해볼게요.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B 곱해보니까 AB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행렬에서 뭐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곱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뒤에다가 곱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수의 계산처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식이 완성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요 B세제곱이요.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더하기 B 이꼴 얼마? 단위 행렬 나오네. 어때요? 아, 기억법 맞는 식이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으시죠? 자, 니은번 보실 거예요. 니은번에 A, B는 BA랑 같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AB가 과연 BA랑 같은 행렬인지 보실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요. 곱해서 단위 행렬 되는 거 여러분 뭐 알아내고 싶어요? 아, 역행렬을 알아내고 싶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B를 빼주실 거예요. 야, 이거 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게 시계연산이랑 헷갈리는 바람에 앞에 B 빼고 A-B로 쓰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문제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실수해서 틀리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행렬의 계산에서는 곱셈에서 곱하는 순서 반드시 주의하세요. 여러분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얘한테서 보실게요. 아, A-B, B로 묶으시고 E라고 하시면은요. 요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A-B의 역행렬이 B가 되고 B의 역행렬이 A-B가 되니까 아, 둘이 반대로 곱한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아, 둘이 그러면은 같겠네요. 전개했을 때. 자, 요거 전개해보세요. AB 마이너스 B제곱. 오른쪽 요 전개해보세요.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되네요. 어머, 되게 감사하죠? 네,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 이꼴 BA라는 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니은도 맞는 식이었어요. 자, 이어서 우리 디귿번도 살펴보실 거예요. 자, 디귿번 A-B제곱이라는 친구가 B-2랑 똑같은 애니?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 뭐를 알아냈죠? 아까 B의 역행렬이 뭐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B의 역행렬이 A-B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아, 여기에서도 B의 역행렬을 구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b로 묶어보니까 b제곱 플러스 단위 행렬 나오고 있죠. 어때요? 아, b의 역행렬이 얘도 되지만 누구도 되겠다? b제곱 플러스 단위 행렬도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행렬의 연산에서 가나다 고르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곱해서 단위 행렬 나오는 애를요, 90% 이상의 문제에서는 찾아주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요, a-b제곱 왼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어때요? b 플러스 2가 나오고 있지 b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틀린 식이 되겠구나.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3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 우리 이과 친구들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이따가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보셨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아, 요게 지금 그래프가 빠져 있는데 선생님 그래프 칠판에다가 그려드릴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문제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프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프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셨을 건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아,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pnhn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얘기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무한 등비급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요거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보다 풀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 보시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y는 2분의 1에 n-1승 x-1이라는 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의 방정식이 3x, x-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누구를 항상 지나는 애요? 정점 1,0. 아, 얘 정점 1,0을 지나는 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PN이 어디 가서 박혀 있죠? PN, 여기에 가서 박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내린 요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한 등비급수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본 무한 등비급수 문제에서는 초항과 공비 정도만 알아냈으면, 그러니까 두 개만 구해보셨으면은 1-r분의 a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PN이라는 애를 구해야 되는데요. PN 어떻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얘랑 얘의 뭐 교점이 되겠구나. 자, 교점 구하시려면은 식 연립하셔야 되죠? 그래서 연립해 보니까 3x x-1 이꼴 2분의 1에 이거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n은 1부터 대입해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문제에서는요, 오히려 대입해서 하시는 것보다 바로 n-1 해서 일반적으로 풀어내시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였어요. 자, x가 1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x가 1일 때, pn 여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길이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요거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기면서 가시고요. pn의 x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양변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 2분의 1에 n-1승 나와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있는데요. pn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pn의 좌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3분의 1, 2분의 1에 n-1승, 컴마. 자, 우리 PN이라는 애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다? 얘와 얘의 교점인데요. 그러면은 Y값 알아내려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X 대신에 이 값 넣어주면 되겠구나. 자, 요 값 한번 넣어보세요. 2분의 1에 n-1승, X 대신에 3분의 1, 2분의 1에 n-1승,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 나오고 있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PNHN은 길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돼요. 그런데 PN의 Y좌표는 어때요? 음수로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PNH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PNHN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NHN의 길이를 다 더한 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안쪽에다가 곱해주면서 가시면 되죠. 자, 안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서 가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 1을 먼저 빼기로 해요. 2분의 1에 n-1승 그리고 바로요. 전개하면서 가실게요. 자, 요거 곱해서 나오니까 3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n-1승 2분의 1에 n-1승이죠. 이것도요. 은근히 우리 친구들이 A의 M승, B의 M승은 A, B의 M승인데 의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때요? 바로 적용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n-1승이에요.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무한등기부수의 합으로 써주시면 되죠. 1-r분의 a네요. A 조심하세요, 여러분. A 나도 모르게 2분의 1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n이 1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로 가셔야 됩니다. 1-r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r분의 여기도 a가 얼마? 1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2-4 9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9분의 14가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1부터 n을 대입해서 해보는 것보다 요렇게 푸는 게 더 쉬운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7번 문제 이어서 보실 건데요. 요거 어때요? 27번 문제 여러분 보세요. 27번 문제 보니까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죠. 네,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맞추고 가셔야 되는 문제죠. 네, 이어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우리 친구들 풀기 정말 힘들었던 친구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이거 푸는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 P2K를 보니까요. 전개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P2, P4, P6, P의 짝수들을 P2부터 P20까지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X는 2468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런데 fx가 지표라고 나와 있죠. 2468의 지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의 지표는 20까지 지표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68 따로 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를 따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험 시간에 거기까지 생각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모범 답안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점수 주는 문제들 계산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내신 다음에 이 30번 문제를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정 못하겠으면은 차라리 2부터 20까지 어차피 여러분들 몇 개만 해보시면 돼요. 10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10개를 차라리 빠르게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해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점수 주는 문제들 빨리빨리 풀어내신 다음에 물론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내신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풀 시간,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풀 시간을요.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 문제까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과 수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과 여러분들 잠깐 긴장하셨나요? 왠지 이과 수학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수원에서 출제된 부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문과 친구들도 같이 B형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됐는지 보시면서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우리 몇 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점짜리가 2개, 3점짜리 3개, 4점짜리 3개 나왔네요. 뭐 보시면은 상당히 좀 적게 출제가 된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과 수학은 수원, 수투, 기하, 벡터, 적분과 통계 총 4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8문항 출제되었으면 적당히 잘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를 좀 보실 거예요.
예, 행렬, 수열, 로그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 또다시 행렬, 그리고 무한등비급수, 수열의 극한, 로그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원들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자, 우리 1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어머, 우리 문과 친구들 17번 문제 보니까 어때요? 뭔가 내가 풀어본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예, 상당히 비슷하게 나고 풀어주는 방식도 아까와 비슷하게 풀리기 때문에 우리 문과 친구들도 같이 한번 풀면서 가보실 거예요. 다시 공부할 겸.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골라주라고 나와 있네요. 자, A, B는 BA가 되니? 라고 묻고 있죠. 자, 어때요? 아까 풀어본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게 풀리겠는데 물론 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단위 행렬 찾아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B로 묶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B로 어떻게 묶인다고요? B가 뒤에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순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 우리 요식을 플러스 A, B 이꼴 단위 행렬이라고 하실 수가 있네요. 얘의 역행렬은 얘가 되고 얘의 역행렬 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단위 행렬됨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얘구나. 그래서 B제곱 더하기 AB 이꼴 B제곱 더하기 B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머,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AB 이꼴 BA가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니은 번식 보실 거예요. 니은 번식에 보시면은요, A 플러스 2B가 A 플러스 2B가 단위 행렬이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자, 보실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둘 다 B로 묶이는데 지금 곱해져 있는 꼴이 어때요? 곱해져 있는 꼴이 결과가 단위 행렬로 가고 있죠? 자, 어떤 식이 떠올라요? 역행렬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서 구해놓은 거에서요. B의 역행렬이 얼마였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A나 A 플러스 B나 요거 덧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순서 바꾸셔도 되죠. 자, 요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에서 보실게요. 두 번째 식에서 2를 좌변으로 넘겨보시게 되면은 B 마이너스 B제곱이구나. 그러면은 B로 묶어보실게요. 여기에서 2 빠지고 뒤에서 B 빠지네요. B의 역행렬은 누구도 가능했어요. 2 마이너스 2B를 B에다 곱해도 단위 행렬되고 있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역행렬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B만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A 플러스 2B 이꼴 단위 행렬 나오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으시죠? 네, 니은도 맞는 식이었어요. 자, 디귿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차수 줄여나가는 문제.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부터 공부하셨냐면요. 고등수학 상에서부터 공부하셨던 문제예요. 그런데 행렬에서도 이런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은요.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라는 애가 이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있니? 라고 묻고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너무 차수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수를 줄여보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줄여보기로 했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니은 번식에서 A 플러스 2B가 단위 행렬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뭐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단위 행렬 마이너스 2B가 되는구나. 자, A 제곱 구하고 싶어요. 양변 제곱해 보실까요? 양변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b 그리고 얘는 4b에 제곱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차수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 식이 나와 있네요. 자, 요 식에서 보시게 되면요. 제곱을 1차식으로 차수 내려주는 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B 대신에 저 식을 대입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4B 더하기 4 B제곱 대신에 누구? B 마이너스 단위 행렬 대입해 보시면 어머,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한 일이 많네요. 마이너스 4B 플러스 4B 지워지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 4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단위 행렬이네요. 그러면 A 세제곱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세제곱은 양변에 A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A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 예쁘게 바꿨으니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실게요. A 세제곱 대신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얘고요.
a세제곱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3a 대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a제곱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3이 대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대로 갖다가 써보세요. 지워지네요. 그리고 결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단위행렬 나오고 있죠. 문제에서 준 결과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애겠구나. 자, 단순하게 이 문제만 보셔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차수 내리는 문제 있죠. 차수 내리는 문제 고등수학에서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수학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등수학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이 계속 비슷하게 지금 응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하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좀 소홀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내용 계속 응용돼서 나오고 또 고등수학은 수학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고등수학도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들어가실 거예요. 자,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요 도형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 가져야 돼요? 아주 반가운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시면은요. 요 문제에 프랙탈 도형 나와 있죠. 이거 딱 보자마자 뭔지 바로 아시겠어요?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였구나.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식은 뭐밖에 없다? 1-r분의 a밖에 없다. 그렇지만 보통 이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무한 등비급수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죠. 보통은요. 기하 쪽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 등비급수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 시험에만 나오는 이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수열 파트를 공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하 벡터 그리고 아까 우리 문과 A형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 나왔었어요? 주어진 두 함수의 교점과 그리고 x축과의 거리를 각각의 일반항으로 놓는 그 식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라든지 아니면 기하 이쪽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해주셔야 이 무한등비급수에서 나오는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하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이제 대부분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문이과 공통으로 반드시 수원에서 나오는 문제들 크게 우리 7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수열입니다. 여러 가지 수열에서는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 말고 어떤 처음 보는 아주 이상한 식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을 점화식으로 줬을 때 뭘 구해봐라. 뭐 일반항에서 뭐 A100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수열에서는요, 자, 선생님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 푸실 때는 A1에서부터 A4나 아니면 A5 정도까지 일일이 다 대입을 해보신 다음에 자, 대입하다 보면은 1항에서부터 5번째나 아니면 뭐 6번째 요런 항까지 어떤 규칙이 바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규칙 바로 보이자마자 바로 걔를 일반항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수능은 풀이 과정을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원래 수학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수능은 다 맞으라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주는 그런 문제에서는 나는 이거를 무조건 n에 대해서 풀 거야?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얼른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답을 구해놓은 다음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29번, 30번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지 않은 이 수능에서는 초항부터 5번째, 뭐 6번째 항까지 얼른 대입해서 규칙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바로 일반항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요. 아마 우리 수리논술도 같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수리논술에서는 풀이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보게 되죠. 수리논술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었을 경우에 점수를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리논술에 나왔을 때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정석대로 푸시는 게 맞고요. 수능에 나왔을 때는 초항부터 대입해서 내가 규칙 알아낼 때까지 항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일반항으로 이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의 극한입니다. 보통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산 절대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반드시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A형에서는 16번 문제, B형에서는 25번 문제로 나왔던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점수 주는 식에 제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요, 빈칸 채우기 유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여요. 괜찮아요. 앞줄에서 뒷줄로, 그 뒷줄에서 다시 결론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보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한 식들만 쏙쏙 골라서 잘 빼주시면은요, 전체적인 내용 몰라도 여러분 답 골라낼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빈칸 채우기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행렬의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예요. 항상 마지막 하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특히 여러분 이 행렬의 연산에서 가나다 고르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업 문제집 많이 풀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문제집 들쳐서 복습하고 가는 시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무한등비급수 문제도 거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항과 공비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으면은 웬만한 식은 대체로 풀어줄 수 있으나 이번에 문과 A형과 마찬가지로 문과 A형에서는 어땠어요? 초항과 공비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P&HM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가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 항까지만 알아내지 마시고 세 번째 항까지는 조금 해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문자로 풀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반드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표와 가수입니다. 7번째 지표와 가수인데요. 문과 A형에는 30번 문제로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지만, 자, 이과 여러분들도 반드시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셔야 돼요.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우리 이과 여러분들도요, 풀다가 좀 많이 짜증이 나실 겁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이 지표와 가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나오면은 너무나 싫어하는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특히 상용 로그 단원에서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집 중심으로 해서 어려웠던 지표와 가수 문제들 반드시 한번 되짚어보고 풀어보고 넘어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7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 되짚어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1부에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수1에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능까지 41일 남은 지금 이 시점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요, 원칙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남은 40일 동안 새 문제집 풀지 않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패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일반적인 친구들이 공부하는 패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이 공부하는 패턴 살펴보면은요. 문제집을 막 풀어요. 첫 번째 그냥 뭐 시계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 되게 잘 풀리네요.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어느 문제집에나 나와 있는 유형별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무난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문제집마다 각 단원에 맨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들 나와 있죠. 그 문제 어때요? 이거 왜 배운 것 같은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지? 이거 내가 분명히 배운 걸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네, 해설지를 보시게 되죠. 이 해설지 보는 습관이요.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모르면은 어떡합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가지게 돼요? 나는 이 문제를 다 이해했어 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본인이 직접 풀어낸 거 말고 해설지 보고 이해하신 문제는요. 그거는 자기 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순간적으로 남이 나한테 떠먹여준 밥을 그냥 낼름 받아먹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화시켰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권을 끝냈어요. 자, 새 문제집 빨리 풀고 싶죠. 그래서 또 한 권 사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또 유형별 문제까지는 잘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가 또 안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어때요? 또 해설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은요. 그 전에 풀었던 문제집과 두 번째로 풀고 있는 이 문제집을 비교해 보면은 의외로 문제가 상당히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못 풀었던 그 문제가 아예 똑같이 혹은 숫자만 바꿔서 나온 형태로 다음 문제집에서도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문제집에서 또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해설지 좀 보고 이거 이해했어.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맨날 풀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절대로 푼 문제집 절대 버리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버리지 말고 문제 풀 때 다 풀고 나서는 바로 새 문제집으로 손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처음에 해두는 거는 뭐 노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어도 안 풀렸던 거는 무슨 주황색, 세 번째 풀어도 안 틀렸던 거는 별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수학 문제집을 풀었던 거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까지 풀었던 수학 문제집들을요. 자, 복습은 고등수학 상하에서부터 하세요. 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고등수학 상하는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수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습하시냐면은 자, 여러분 이제 고등수학 상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풀어본 문제집이 있네요. 추억에 잠기기 시작하죠.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어떤 수험생의 생활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자, 이제 봅니다. 보면서요. 풀어보다 보면은요, 한 장씩 넘기다 보면은 빗금 쳐져 있는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서 해답지를 보고 풀었던 혹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별표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만 골라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순간에는 분명히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시 풀어보면은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자, 한 번에 풀리는 문제들은 그냥 제껴 놓으시고 또 안 풀리는 문제들 다시 한번 포스트잇으로 하면서 넘어가세요. 여러분 오답노트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5월 달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 프로그램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답노트 따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풀어봤는데도 잘 안 풀린다 하는 거 포스트잇으로 그 페이지를 접는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40일이라는 시간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복습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고등수학 상하에서부터 우리 문과 친구들은 수원, 그리고 미통기까지,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 기하, 벡터, 적분과 통계까지 반드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EBS 다 못 풀었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EBS 이제까지 못 풀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은 EBS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EBS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못다한 EBS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통 세 문제집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끝까지 풀리는 문제는 이 문제집에서도 풀리고 저 문제집에서도 풀리고 계속 풀려요. 끝까지 안 풀리는 고난도 문제들은요, 이 문제집에서도 안 풀리고 저 문제집에서도 안 풀려요. 계속 새로운 문제집 사시면은요, 이게 결국은 풀 수 있는 거 그냥 계속 풀어보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상당히 좀 진심 어린 호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까지 풀어왔던 문제집에 대한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우리 여러분 수능 전날 뭐 해야 될지 좀 많이 깝깝하시죠? 자, 수능 전날요, 선생님이 뭐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히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과 친구들 수투의 삼각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식이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삼각함수에서 외워야 될 식 총 몇 가지 나와요? 거의 50가지에 육박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들이요, 다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어져 있는 아주 짜증나는 형태로 나와 있죠. 이게 차라리 아예 다른 식이면은 아예 그냥 외워버리겠는데, 각각의 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 가뜩이나 시간 모자란 시험인데 유도하고 있을 시간 있나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 전날, 수능 전날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을 내가 바로 이 식을 보면은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일 수 있게끔 바로바로 식 튀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증명을 그리고 유도 과정을 한 번씩 다 해보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전날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바로바로 어떤 식을 보자마자 공식이 아주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유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연습해 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수능 전날에 그렇게 해봤어요. 물리에 나오는 식들 다 한번 써보고, 수원, 수투, 뭐 선생님 때는 이제 뭐 그 과목명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식들 다 써보고, 특히 삼각함수에서 내가 혹시 헷갈리는 식 없도록 그렇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시험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외운 식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식의 앞부분만 이 식이 어떻게 되지? 이 식은 어떻게 되지? 자, 요런 식으로 앞부분에서 자, 요 앞부분만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칸 채우면서 시험을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2초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한 5번 이상은 써보고 가실게요. 예, 그 작업 수능 전날 반드시 해서 우리 식이 헷갈려서 틀리는 일은 반드시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수능 대비 수원 공부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끝까지 달려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좀 두렵고 떨리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저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모두 저의 소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정말 고등학생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40일만 정말 제대로 버텨내시면은요, 여러분의 정말 찬란한 20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번데기라는 아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한 표현인가요? 그렇지만 정말 그 표현밖에는 이거보다 더 맞는 표현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을 정말 잘 이겨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이 번데기 안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한 우리 친구들은 20대를 정말 멋진 나비로서 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통 이제 40일 이런 시간을 남겨놓게 되면은요, 5만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기에서 내가 과연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를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여기에서 과연 내가 공부를 놓는다고 해서 또 그만큼 성적이 떨어질까 하는 뭐 그런 마음도 들고요. 혹은 정말 내가 40일을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고, 어느 날은 이 생각이 들었다가 어느 날은 저 생각이 들었다가, 게다가 요즘에는 또 날씨까지 상당히 좀 쌀쌀해지고 있어서 마음도 상당히 좀 스산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 특히 우리 감수성 예민한 친구들 요새 좀 찬바람 불고 이렇게 좀 선선해지니까 마음이 좀 많이 허하시죠. 자, 여러분 있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의외로요, 벼락치기가 상당히 놀라운 공부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선생님이 효과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벼락치기라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낸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스퍼트, 여러분 40일 남았죠? 정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 많이 응원하고 계실 거고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늘 뒤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남은 40일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죠? 예, 늘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최지희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